K-팝이 저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제가 BTS나 블랙핑크 이런 분들도 평통위원으로 모시고 싶은데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평화통일 토크쇼 진행을 맡은 청년 자문위원이자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암입니다. 자, 오늘은 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을 맞아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석동현입니다. 이번 21기 출범과 관련해서 정말 귀한 순서를 이렇게 맞습니다. 진행해 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번 21기 출범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있어서 네. 미리 좀 취재를 해봤어요. 우리 처장님은 어떤 분인가 또 알아야 오늘 토크를 재밌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이 청년 위원들이 처장님을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비결이 뭡니까? 아니, 우리 평통에 사실 청년위원들이 한 30% 가까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 네.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이렇게 그런 대화를 한 것 때문에 아마 그렇군요. 좀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덕분에 저도 이번에 21기 위원으로 네. 청년분과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사실은 통일이 좀 딱딱한 주제지만 네. 그러나 풀어가다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주제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만 또 미래를 함께하는 청년들이 없다면 네. 앞으로 우리가 꿈을 그려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를 비롯한 우리 21기가 들어온 만큼 예. 이 청년 세대들과 함께 통일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은 매우 이렇게 중요하고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미래 차세대 청년들이 아마 신선하게 저는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를 한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21기의 구성과 활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1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먼저 21기의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평통은 2년 단위로 국내에서 또 해외 우리 동포분들까지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지난 8월까지의 제20기가 우리 위원수가 2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21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임기가 시작된 후에 처음으로 임명을 한 기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나도 꼭 평통 자문위원이 되겠다고 해서 그야말로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행복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2만 1,000명 정도를 그러니까 전 기수보다 한 5%가 늘은 2만 1,000명 정도 위원님들을 새로운 평통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중에 국내에 계신 우리 분들이 약 17,000명,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자문위원님들이 약 4,000명, 그렇게 2만 1,000명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군요. 21기는 1,000분이 더 늘어난 그런 위원으로 구성이 됐다. 예, 35% 정도는 종전에 하시던 분들이 다시 연임이 되었고 65% 정도는 말하자면 새롭게 그 가운데는 그 전에 좀 하시던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21기에 다시 동을 맡게 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멤버, 저처럼. 예.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청년위원과 여성위원회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청년과 또 이 여성 위원님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에다가 가급적 여성 위원님들은 약 40%, 청년 위원들은 30% 정도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21기에 보면 여성들이 약 한 35% 정도가 되겠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일단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 이하의 청년들이 이번에 말이죠. 4,870명 정도여서 27.5%, 30%를 채우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또 활동해 가면서 맞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만약에 맞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면 추가로 해서라도 예. 많은 청년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만 1,000명의 자문위원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거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21기의 자문회의 구성의 특징, 21기만의 특징이 이거다. 뭐가 있을까요?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 이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 평통 이 위원을 뽑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 많은 분들이 평통 위원이 되어서 윤 대통령도 돕고 한편으로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통일에 맞습니다. 나도 기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정말 나라 수도 국내와 달리 이제 해외에서는 전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예. 몇 나라쯤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전 세계에서요? 예, 이번에 4,000명인데 나라 수. 이분들이 살고 계신 나라 수가 말이죠. 해외에서 오신 분 예, 4,000분. 136개국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 수는 물론 뭐 한 200개가 넘을 수도 있는데 예. 우리 교민들이 정말 많은 곳에 정말 넓게 포진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136개국에서 살고 계신 교민 여러분들이 4,035명 그리고요. 국내는 전국의 17개 시도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북 5도라고 여러분 그렇죠. 아시는가요? 이북 5도 청구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북 5도 출신 분들의 2세, 3세 그런 분들에게도 특별히 저희가 TO를 배정을 해서 의미 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국내는 17,000명 가까운 분들을 이번에 위원으로 모시게 된 거죠. 아까 위촉 국가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네, 네. 어떤 나라들이 포함이 됐습니까? 새롭게 자문위원을 배출하신 나라가 네. 6개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티, 자메이카,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감비아 이런 나라입니다. 대체로 아프리카의 제3국들이 아프리카 아니면 저 중남미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들. 야, 근데 여기서 자문위원을 선정을 하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교민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고 계시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 위원 수를 좀 적게라도 해서 그러네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그 혈통을 가지고 그 살고 계신 우리 한국계 외국인들 맞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이렇게 두루두루 추천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136개국이나 참여. 또 하나 여러분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크라이나. 예,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평통위원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요? 예. 21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직접 벌어지지 않는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또 교민들이 8분이나 평통위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전쟁의 위기 등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참여를 이번에 하신 거죠. 이번 인재 발굴을 위해서 특히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는 어쨌든 통일의 문제는 우리들이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우리 국민들의 자손들이 많은 이 성과를 거두고 또 업적을 쌓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되고 또 대한민국
위하게 되고 그러한 힘들이 모여서 결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뭐 이렇게 군사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K-팝이 저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해요. 그런 점에서 네. 이번에 우리 병동을 구성함에 있어서 일반 위원들 외에도 그러한 분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했고요. 예. 또 한편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이러한 지위에 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정말 땀과 또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정말 6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독일에 광부로 가셨던 분들,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 예. 또 그리고 아픈 역사지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해외 입양 갔던 분들, 과거 어려운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2세, 3세, 4세들이 아직도 중앙아시아에 많이 흩어져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이제 발전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자는 뜻에서 그런 분들도 모셨고요. 그 외에도 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챙겨야 될 분들이 탈북민들. 그렇죠. 탈북민들이 네. 어쨌든 북한의 그 치아를 탈출을 해서 우리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도 많이 계세요. 해외에도 우리 탈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간의 어떤 성공을 거두고 이제 좀 경제적, 정신적 이 심적인 여유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도 또 우리 평통위원으로 많이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야, 미래 세대를 그려나가는 그야말로 K컬처를 만들어 나가는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한국을 있게 만들어준 네. 그런 분들까지 다 포용하는 21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제가 BTS나 블랙핑크 이런 분들도 평통위원으로 모시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만나기는 어렵고 아이, 그렇지만 예. 그분들을 돕고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몇몇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같은 청년위원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훌륭한 21기 위원들을 모시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가 궁금해요. 네.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요, 이 평통자문위원회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이제 통일 정책이 잘 되도록 자문을 해드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수렴해서 대통령께 전달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이 윤석열 정부가 통일 정책 또 대북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데서 힘을 실어드리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우리 평통위원들 가운데 이제 좀 전문가 그룹들이 또 좀 있습니다. 이 전문가 그룹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좋은 정책 제안들을 정리를 해서 약간 이 수준이 있는 그러한 정책 제안을 하고 네. 일반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부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해서 또 위원이 아닌 주위 분들에게 그것을 메신저 역할, 또 그런 역할도 하고요. 예. 또 특별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또 그 나라의 정관계 또 인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또 이렇게 전달하는 일종의 민간 외교 역할도 하시는 거죠. 든든한 지원군이자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평화통일 메신저. 그렇습니다. 예.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 갈등이 좀 있잖아요. 네. 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일을 우리 평통이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게 우리가 다들 통일을 원한다고 합니다만 약간의 어떤 그 세대에 따라서 생각하는 또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정치 소위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런 정치 진영 간에도 약간의 또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잘 이렇게 극복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과 북이 하나의 언어, 하나의 어떤 문화권 속에서 함께 평화롭게 통일의 상태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국민 뭐라 그럴까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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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어떠한 메시지를 맞습니다. 이렇게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 민간 분야에서 우리 평통위원들이 좀 주위에 그런 것을 잘 전파하는. 처장님, 그러면 우리 평통이 국민통합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통합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재동포 숫자를 우리가 몇 명으로 보통 이렇게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몇 명입니까? 750만. 750만 명이요? 750만 재동포 우리가 이렇게 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들과 예. 해외에 살고 있는 750만 그 해외 동포가 이렇게 뭉쳐서 우리 참 대한민국 한민족의 중요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우리 평통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를 우리 평통이 해주고 있고 이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면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세계 전체가 우리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 동포들의 에너지를 담아내는 그릇, 플랫폼, 네. 그 네트워킹이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K-컬처, K-문화, K-팝 또 그 밖에 지금 우리 K가 붙은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K가 붙으면 무조건 명품이 됩니다. 예. 그러한 부분의 그 바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네. 바로 우리 평통의 조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처럼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지가 또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생각들이 참 다양하고 그런 부분의 우리 나이 드신 분들과의 생각의 조화를 또 이룰 수 있는 것도 또한 평통입니다. 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도 굉장히 정말 아주 톡 쏘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지만 또 여러 가지 현실에서 감안해야 될 부분들을 좀 우리 시니어 세대 위원들이 또 이렇게 커버해 주면서 결국 통일이라는 주제, 그런 주제를 향해서 한 발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또한 평통이기도 네. 합니다. 차장님의 이런 철학이라면 큰 그릇에 시니어와 청년들 모두 다 담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아까 말한 청년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야지 항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전 연령 세대가 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너무 과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처장님께서 특히 청년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계시고 예. 애정이 남다르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예, 예. 처장님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처장님이 우리 전- 청년들에게 얼마나 그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픈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 자신이 없습니다. 밸런스 게임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요. 두 가지의 선택지를 드립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었을 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즉석해서 직관적인 답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네, 생각하는데 3초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예, 예. 왜 밸런스 그럼 게임을 정답은 하냐면 없는 건가요? 정답은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의 무의식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생각할 틈을 안 주니까요. 예. 자, 여기서 청년들에 대한 우리 처장님의 진짜 애정도를 저희가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성세대에게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G세대 청년 자문위원. 자, 2번 기성세대와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따르는 Z세대의 청년 자문위원. 자, 1번, 2번 어떤 청년 자문위원을 원하십니까? 저는 1번을 원합니다. 이거 너무 정답인데요. 이게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경우에 따라서 좀 기성세대가 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설명과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정보 제공에 의해서 또 생각의 또 변화도 우리가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서부터 고분고분한 사람은 좋다는. 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자문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활동 방향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차피 모든 국민들의 생각을 다 하나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정부 정책에 대한 메신저 역할 그러면서 또 정부의
대해서 바라는 국민들의 바라는 그 여론을 또 우리가 또 반대로 예.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네, 그야말로 명예직 아니겠습니까? 네, 봉사하는 네, 마음으로 네, 우리 그렇습니다. 국민과 정말 국가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청년위원으로서 각오 한마디 얘기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아유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자 활동을 하고 또 앵커를 하면서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정말 다양한 세대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특히 북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벌써 석박사를 하고 있으니까 10년 넘게 북한을 연구했어요. 제 전공 분야를 녹여서 방송 콘텐츠로 어떻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저의 고민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요. 많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많은 기대를 저도 걸고 있어요. 책상에서 공부한 것을 현실로, 그것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이걸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서로가 이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도 기본적으로 전 맞습니다. 세계와 다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언젠가 아주 멀지 않은 장래에 정말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 K-칼처가 저는 그 활로를 뚫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 우리 세암님의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네. 한번 좀 만들어 보시죠. 물론입니다. 이번 21기는 더 많은 자문위원들이 함께하고요. 또 다양한 국가에서도 새롭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21기에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젊은 세대의 청년위원들이 사실 이번에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를 걱정했는데 다행히 30% 가까이 이렇게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서 이 통일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사무처에서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어레인지를 좀 해주면서 네. 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변화된 현실에 대해서 네. 나이 드신 분들도 조금 생각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해야 저는 이 변화된 시대에 우리 평통이 시대 변화에 맞는 평통 활동을 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사회 시니어들도 이렇게 굳건한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주역분들이니까 네. 그분들께 배울 게 정말 많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걸 우리 청년 세대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치면서 네. 그 역할을 우리 21기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또 우리 이 젊은 청년 위원들 정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많이 들어주시는 네. 그런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시니어 위원님들께 좀 특별히 정말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행사에 가면 제가 그 점을 꼭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이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처장님의 눈빛에서 너무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 호소하는 게 아마 많은 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의 철학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네. 그럼 저희는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구호로 오늘 저희 에너지를 한데 모았으면 좋겠어요, 처장님. 자, 그럼 처장님과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미래 국민과 함께 민주, 민주 평통과 함께.